자, 일단은 뭐 다들 어렵나? 이제 얘기했지만 스텝 2까지가 우리 4점짜리 쉬운 난이도, 3점짜리 어려운 거, 4점짜리 쉬운 난이도 정도라 생각하고요. 스텝 3가 보통 4점짜리 조금 어려운 것들. 알았죠? 그 정도 난이도니까. 그래서 일단 스텝 2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스텝 3도 진도 나갈 거예요. 자, 152번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152번 이런 문제죠.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위의 점 x, y에 대하여 이것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일단 당연히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얘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해야겠죠. 이건 구하기 어렵지 않죠. 당연히 저거를 지름 양 끝점이니까 그 중심을 O라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은 두 개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당연히 반지름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니까 2가 돼서 다들 손쉽게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되는 것은 누구나 구할 수가 있었을 거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어디서 풀어봤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봤다. 즉 우리는 한 문자로 정리된 일반적으로 x로 정의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봤어. 그러면 우리는 해당하는 그 xy는 요 위의 점으로 xy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고 내가 구하려는 놈은 누구의 y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 최소인데 얘를 한 문자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y제곱이라고 정리해서 4마 x 플러스 1의 제곱을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겠다라는 거다. 한 문자로 정리를 하자. 자, 그럼 이걸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해봤더니 당연히 4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범위요. 맞아요. 범위가 필요하다. 누구의 범위? x의 범위가 필요하다. x의 범위는 당연히 원위의 점이냐? 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원위의 점의 범위를 구할 거고, 범위는 어렵지가 않고요. 결국 이 y제곱은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는 것을 x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 저거 부등식 풀면 되겠고요. 당연히 4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요렇게 하게 되면 자, 당연히 x 플러스 1을 등식이라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1이 얼마 사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 이거 인수분해서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게 좀 귀찮아서 요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x범위는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전개에서 원래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 x범위가 마3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뭘 구하세요? 최대 최소 구하세요. 그러면 다들 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더라.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끝나겠죠? 마이너스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뒤에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3이 될 거다. 당연히 완전 제곱해서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7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위로 볼록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 되겠고요. 해당하는 범위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7이 되는 거고요. 최소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최대는 7, 최소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하는 문제다. 따라서 항상 어떤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x, y 관계식을 가지고 내가 구하려는 놈을 우리가 늘상 했듯이 2차 함수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뭘 찾아야 되냐면 범위 설정이 중요한데 범위라는 것은 요 위의 점에 대해서 y제곱이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니 그걸 따르는 x범위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실제로 아마 이 방법을 모르면 거의 이제 못 풀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정희도 끝까지 다 듣고 갔나?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서. 자, 그 다음에가 154번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 이 자취의 방정식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통수학 2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학 1이든 수학 2든 미적분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도형의 방정식은 계속 출제가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방법을 고3 끝날 때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알았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마이너스 6,0과 이 원위의 점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한 점 P라고 할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다. 자, 그럼 일단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줄 거고요. 원래는 안 그려도 돼. 하지만 이제 너네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 놈을 완전 제곱해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당연히 9가 될 거고요.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가 a가 마이너스 6,0이라 여기에 원이 있겠죠. 자, 얘는 선생님 일부러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안 그리는 거예요. 그냥 뚝 해서 점하고 원의 위치 관계로만 그림을 그린 거다. 자, 그랬더니 여기 위에 점 뭐가 있다고요? B가 있다고요. 근데 그 B는 이 원위의 점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A와 B를 이었을 때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 즉 3등분했을 때 여기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자치를 구하라는 거다. 일단은 어떤 친구들, 우리 특히 미나가 이런 거 좋아하죠. 그냥 그림을 그려서 푼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점들을 모아오면 어떤 도형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B가 딱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 요렇게 하고 여기를 몇 대 몇으로 마찬가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 또 뭐 요 정도의 또 B가 있으면 해당하는 요렇게 해놓고 여기를 또 2대 1 하는 내분점들이 있을 거라고. 만약에 B가 좀 멀리 있으면 마찬가지 지금 요렇게 그어놓고 얘를 2대 내분하는 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대충 뭐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점들을 뭐 해봤다? 모아보면은 어떤 도형이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면 유성 어떤 도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실제로 그냥 요렇게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에 대한 2대 1로 내분점 2개만 찾게 되면은 결국에 이 문제는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자주 풀다 보면 알 수가 있어. 하지만 그거는 모든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이를 할 거다. 알겠죠? 자, 일반적인 풀이하자. 자, 일반적인 풀이는 내 항상 이 도형의 점은 A, B라고 두는 거고 내가 구하려는 자치인 점은 X, Y라고 두는 게 항상 기본인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일단은 요 원위의 점은 요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집어넣어서 A-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9가 된다라는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식을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P, A, B의 관계 2대1 내분이다. 자, 그럼 2대1 내분이니까 요 X점은 몇 분의 3분의 해당하는 요 이쪽과 얘가 만나서 2A에다가 1과 제가 만나서 마이너스 6. 당연히 Y는 얼마분의 3분의 마찬가지 이번에는 2랑 B가 만나서 2B랑 이 다음에는 0이랑 1이랑 만나서 0이 돼서 요렇게가 된다.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다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XY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AB 관계가 이러하니까 얘를 A는이라고 정리하고 B는 정리해서 얘를 여기다 쏙쏙 집어넣으면 딱 X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게 내가 원하는 좌치가 되겠더라. 됐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 할 수 있죠? 3X 더하기 6 얘를 2를 나눈 게 A 마찬가지 B는 정리해보면 얼마야? 2분의 3 Y가 되겠다. 자, 이것을 저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2분의 3X 더하기 6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그리고
2분의 3y의 전체 제곱은 9가 될 거다. 자, 계산만 하게 되면 얘가 2분의 6이니까 여기가 6이 날아가겠더라. 자, 그러면 얘가 정리해보면 4분의 9 x제곱 더하기 4분의 9 y제곱이 되겠고요. 얘가 9가 되는데 결국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 그래서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치라는 것은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차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방법은 다 똑같아. 항상 어떤 도형의 점의 A, B를 잡고 그 A, B는 도형에 있다라는 식 하나를 세워주고 해당한 내가 구하려는 점의 좌치를 X, Y라 둬서 해당하는 주어진 관계식을 연결시킨 다음에 주어져 있는 A와 B에 관한 식으로 해서 이걸 쏙 집어넣게 되면 내가 구하는 X, Y 관계식을 구하면 그걸 좌치라고 부른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방법은 다 똑같다라는 것만 인식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가 15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늦게 오신 분들은 6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랑 뭐 등급도 조건에 점수만 보내줘요. 모의고사 점수. 6월 모의고사 점수만 수학 점수만 보내주세요. 다른 건 안 보내도 되니까 수학만 카톡으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57번 문제. 이 157번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풀면은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항상 이제 수학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묻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것을 간접적인 해석을 통해서 내가 구하려는 게 뭔지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4,0과 10,0을 지나고요. 반지름 길이가 일단 5인 원이 있어. 그랬을 때 원점 O와 원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하여 선분 OP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P라는 것은 이런 아무튼 원위의 점인데 얘가 무슨 수가 될 조건? 정수가 되는 그런 점 P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착각하게 되면 저게 정수다가 무슨 말이지? 진짜로 정수가 되는 걸 일일이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죠.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엔 어떤 한 점부터 원에 관한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점부터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대표 문제야.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여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다들 알죠? 얘랑 이 원의 중심부터 이 거리를 구한 후에 원의 반지름을 모한 거 더한 게 최대, 반지름을 뺀 게 최소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D 더하기 R이 12가 나왔다라고 해봐. 그러면 얘부터 가장 먼 데가 12라는 거야. 그러면 딱 이 거리가 위의 점과 12가 되는 점은 몇 개니라고 물어보면 딱 하나가 있는 거고 11이 되는 거는 몇 개니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가다가 11이 되는 하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만 있겠어? 대칭적으로 여기만 있겠다. 즉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한 점부터 원까지 거리에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최소와 최대만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값들은 어딘가에는 있겠구나라고 푸는 문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저 주어진 조건 가지고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은 찾아줘야 돼요. 자, 원의 중심 찾아보자. 나와 있는 것은 원의 반지름. 자, 어떻게 한다? 중심에서 항상 요 현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얘가 수직 2등분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점은 얼마냐면 4,0과 10,0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얘가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의 중심은 x좌표는 7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요만큼의 거리는 3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요놈과 요놈을 이으면 그것은 원의 반지름인데 얘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5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요만큼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돼서 얘가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이 점부터 이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우리는 요 거리를 D라 그래서 D만 구하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D를 구해보면 원점부터의 거니까 루트 49 더하기 16 루트 얼마입니까? 65가 된다라고 돼서 자, 거리의 최대는 루트 65 더하기 R 5가 되는 거고 최소는 루트 65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정수값이니까 항상 얘가 대략 얼마인지를 생각할 거고 다들 알죠? 얘가 루트 64보다는 조금 큰 놈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 8점 얼마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13점 얼마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3점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최소 거리는 3점 얼마, 최대 거리는 13점 얼마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부터 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부터 될 수가 있어? 정수는 4부터 어디까지? 13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4가 되는 점은 몇 개니? 라고 물어본다면 4가 되는 점 몇 개야? 이 점부터 이 원까지 4가 되는 점 몇 개일까? 그렇죠. 2개가 나오겠죠. 즉, 이 끝점만 최단거리랑 최단거리랑 최장거리 가장 먼 점하고 가장 가까운 점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무조건 정수가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얼마부터 정수는 4부터 13까지에 해당하는 이 거리가 되는 점들은 대칭적으로 몇 개씩 나오겠다? 2개씩 나와서 얘가 몇 개가 되니까 10개가 되는 거니까 답은 몇 개가 되겠다? 20개가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태우 선생님 말 뭔지 알아요? 점 2개씩 나오는 말? 태우 씨, 점 2개씩 나오는 말 뭔지 알아요? 알았어. 땡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거리 같은 점 2점씩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직접적인 표현에서는 진짜 정수가 되는 것을 구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한 점부터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게 수학이라는 거 너네가 풀 때 뭐가 중요하냐면 글을 읽고 너무 직접적인 표현으로 풀려고 한다. 근데 항상 늘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웠던 유형 안으로 하나를 풀 수가 있는데 말을 달리 표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것만 잘해지더라도 너네가 고3 가서 수학 훨씬 더 잘해져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선생님의 차이는 뭐냐면 선생님들은 그런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말이 이거랑 같구나를 판단하는데 너네는 무슨 말이지? 못 풀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도 그것만 잘 적응하면은 실제로 이게 단원하고 상관없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대부분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잘못 풀면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진짜 너무 오래 걸리게 푼다라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자, 158번. 자, 2점 마이 콤마 마이너스 1, 10,4에 대하여 중심이 점 C고요. 반지 길이가 1인 원이 선분 A, 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때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또 이 글을 읽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읽고 해석하려면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선생님 좌표평면에다가 조금 정확하게 그려놓고 이 말뜻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좌표평면에 마이너스 2, 마일 그러다고 뭐 엄청 정확히 찍진 않을 거야. 마이, 마일 요 정도 있을 거고요. 10,4니까 여기 좀 멀리해서 요 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분을 하나를 그을게요.
자, 선분 하나 그어보자. 그래서 요거 2점을 있는 선분 하나 그어보자. 자, 그랬더니 지금 중심이 C고요. 반지 길이가 1인 원이 선분 AB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때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야. 예를 들어 원이 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얘랑 뭐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도형 중에 일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형이 나온 거야. 이렇게 도형이 하나 나온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을 막 그리면 이게 다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언제까지 되겠냐라 그럼 이런 생각하죠. 얘가 얘랑 이렇게 딱 접하는 원이 이쪽에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이 원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도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반대쪽도 이렇게 접하는 원도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됐어요? 자, 저런 원들이 되는 원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보겠다고? 모아보겠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다 모아보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고 그 도형에 뭘 구하세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다. 뭔지 알겠어요? 자, 무슨 도형이 나오겠니? 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여기에 계속 원이 이렇게 조금씩 계속 그려진다는 거지, 이쪽에. 그러니까 안쪽도 당연히 그려지겠고 여기도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쭉쭉 이렇게 그리면 결국엔 여기서 딱 원이 마지막에 이쪽에서 요렇게 만나고 이쪽도 끝에서 요렇게 만나는 거. 여기도 끝에서 요렇게 만나는 거. 끝에서 요렇게 만나는 거. 맞아요. 끝에서 요렇게 만나는 원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원들을 다 모아보면 여기가 이 끝선들을 모아보면 결국에는 어떤 도형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요 직선들이 만들어질 거야. 이 원의 끝부분들을 이어보면 이런 직선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안도 다 채워지겠어 안 채워지겠어? 채워지는 거 이해하겠어요? 여기 안에 원도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끝부분이 어떻게 걸치겠냐라는 거죠. 됐어요? 즉, 요 끝점하고도 만나면 되는 거야. 이 끝점하고 만난다는 원은 무수히 많겠죠. 요렇게도 갖다 붙여도 되겠고요. 요렇게 갖다 붙여도 될 거고요. 맞아요? 또 마찬가지. 여기랑 요렇게 갖다 붙여도 되겠. 요렇게 갖다 붙여도 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끝점들을 이어보게 된다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요 끝점까지는 항상 거리가 얼마인 점이 될 거야? 2인 점이 될 거라는 거야. 반지의 길이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원들을 그리고 그려서 얘를 모아보면은 뭐가 되겠니? 아, 요렇게 요 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반원이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런 원들이 여기다 채워지면서 끝점만 원 그려보면 결국에는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까지는 거리가 2인 점들의 모임. 결국에는 이런 반지 2인 반원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도 당연히 똑같은 형태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이 나와서 결국에는 지금 요렇게 생성되는 도형이 내가 구하려는 도형이 될 거고 실제로 이 안쪽이 전부 다 뭐가 된 색칠이 된 도형이 내가 구하려는 도형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아보면 저놈이 된다. 이제 얘 뭘 구하세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당연히 이제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거고 이 선분 길이는 당연히 요 두 점 사이 거리랑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 거리에 두 개를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요 거리는 다들 알다시피 루트에 빼고 제곱 144 더하기 빼고 제곱 25가 돼서 루트 169 13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13 아래도 13이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 이제 요놈과 요놈의 합이라는 것은 딱 반지의 길이가 2인 원의 둘레가 하나가 딱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원의 둘레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몇 파이? 4파이. 그래서 답은 26 더하기 4파이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이 도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푸는 문제죠. 그래서 자,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올 거야. 어떤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고요. 해당하는 PA 대 PB가 몇 대 몇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을 아마 구해보면은 무슨 방정식이 나오냐?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를 이 범위를 뭐 3대1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3대1로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저거를 구한다라는 것에 3PB가 PA가 된다라고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나는 내가 구하려는 점 P의 좌치를 구할 거잖아. 그럼 점 P의 좌치라는 것에 결국엔 요 P라는 것은 내가 X, Y라고 둔 후에 해당하는 얘는 이 B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고 얘도 요 점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여기 루트식이 들어가겠다는 거야. 적지 마요. 일단 보세요. 따라서 요 놈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Y제곱이 되고요. 얘가 루트에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얘가 Y제곱 되면서 양변을 당연히 제곱을 하면서 들어가겠죠. 양변을 제곱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제 요 놈을 뭐 할 거냐면 계산을 통해서 XY의 관계식을 구해보면은 이것이 무슨 방정식이 나오냐?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쭈쭈쭈 정리해서 한쪽으로 물어서 완전 제곱을 통해서 이쁘게 만들면 무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개하면.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왜? 얘를 결국엔 제곱해서 전개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서는 표현해보면, 그림 표현해볼게. 해당하는 지금 얘가 마 4,0이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4,0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 예를 든 3대1로 지금 저것을 3대1로 만족하는 점에 대한 좌치를 구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풀어봤냐면 그 평면좌표 단원에서 일직선 상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점 P의 위치를 찾으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혹시 기억해? 그 점 P는 몇 개가 나온지 알아요? 일직선상에서 그 점 P는 몇 개 나와? 몇 개 나왔어? 그 점 P는 2개 나왔어요. 기억해요? 예를 들어 점 P가 A, B 안쪽에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얘는 얘의 크기가 보면 절대값을 하면 여기 보면 얘가 1대 3이 되면 돼. 크기가 보여요? 1대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 안에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PA 거리의 여기가 얘의 3배가 되는 거리라는 것은 얘를 총 4등분을 해서 해당하는 P를 여기를 딱 잡는다면 해당하는 요 거리에 딱 지금 몇 배? 3배가 딱 요 거리가 되는 거 보여요? 요런 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요런 점이. 일직선상에는. 또 어디가 있냐면 다시 PB의 3배가 PA 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선분 밖에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 말 이해하겠어요? 즉 이번에는 여기를 PB가 PB의 3배. 그러니까 P가 지금 요 정도 예를 들어 잡았을 때 해당하는 요 거리의 3배를 냈더니 누가 되도록? PA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면 여기를 지금 2등분하고 여기에 나머지 등분 정도를 딱 잡아서 P를 이렇게 잡으면 해당하는 요 놈의 몇 배가? 3배가. 즉 3배니까 나머지 요렇게가 돼서 요 거리가 지금 요 놈의 3배가 된 점에서 요 점과 요 점이 내가 지금 원하는 점이야. 그래서 A와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과 A와 P를 2대 1로 내분 점이 B가 되는 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점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1단원에 산 적이 있을 거야. 이거 기억해요? 1단원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 근데 얘는 좌표 평면상이야. 그 얘기는 일직선이 아니라 그런 점이 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얘랑 얘가 딱 잡았더니
요 놈의 3배가 요 거리가 되는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점들. 또 예를 들어 요 정도를 또 잡아도 요 점과 요 거리가 요거의 3배가 요렇게 되는 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아온 거야? 모아온 거야.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그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원이 된다는 얘기야. 원이. 이런 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점들을 모아보면. 응?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요 2점을 딱 구해. 그래 놓고 얘를 결국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했어. 뭐 하기가 싫어서? 이거 계산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외분이라는 걸 배워서 지금은 배우지 않아. 교과과정이 사라져서. 그래서 일명 얘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일명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겠다가 원래 이 문제야. 그래서 그것도 원래 옛날 이름도 있었어.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서 실제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풀이가 있었어. 하지만 그 풀이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어쩔 수 없이 너네 교육과정상은 무조건 이거 해서 구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조금 이 계산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어. 있는데 지금 현행 교육과정상 못 써.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는 m대n을 만족하는 점표나 도형이 원이냐를 물어본다면 맞더라 틀리더라 해보면 결과적으로 맞다라는 거야. 왜? 결국엔 저놈이 m, p, b는 n, p, a가 돼서 p를 또 x, y라고 둔 후에 해당하는 양변을 어차피 제곱을 할 거고, 자, 얘를 제곱을 할 거고, 그래서 요놈이 m제곱에 아까도 썼던 거랑 똑같죠? 여기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 해당하는 얘가 n제곱에 해당하는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전개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무조건 뭐의 방정식이 나온다?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맞다라고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기억을 일단은 맞더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니은이죠. 그러니까 니은을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갑니다. 자, 그렇게 이번에 n이 n보다 클 때 도형 n의 내부에 점 A가 존재하냐? 이 도형은 뭐가 될 건데? 원이 될 건데 그 원의 내부에 점 A가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야. 됐어요? 어떤 점이 원 안에 있는지를 물어봤어. 근데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있는데 자, 1,4는 자, 동규, 원 안에 있어 밖에 있어? 1,4는 원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왜 안에 있어?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 1과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라는 거야. 그럼 얘가 17이 되죠. 그럼 얘가 25보다 뭐예요? 작다라는 거죠. 이 원의 방정식의 의미는 뭐였냐면 한 점부터 그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5인 점들의 모임인 거야. 그랬을 때 그 방정식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얘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 거리가 5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원 안에 있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점이 뭐 3,10이 돼서 집어넣었더니 얘가 25보다 크면은 걔는 원 어디에 있겠다? 밖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이 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크냐 얘가 크냐에 따라서 구해주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지금 이 문제가 짜증나는지도 혹시 알겠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얘를 진짜로 뭐 해야 돼? 전개를 해서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쁘게 해서. 그리고 몇 콤마 몇을 넣을 거라고요? 마사 콤마 0을 넣어서. 그것이 얘보다 뭐한지,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야 돼. 유성 선생님 말 뭔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전개해서요. 이쁘게 만들어. 완전제곱 착착. 그래서 착착착 해서 마사 콤마 0을 넣어. 탁 x에다 마사. 이거 0을 넣어. 그리고 얘 값과 얘를 비교해. 그래서 누가 큰지 밝혀야 된다고. 어때? 끔찍하다고. 아니, 끔찍하다고요. 안 끔찍해? 나만 끔찍해?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풀려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제대로 안 풀겠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걸 배워야 된다고. 이거 제대로 풀려면 날 샌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그러니까 항상 야매풀이가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어떤 시험지에서 내려면 최적의 풀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최적의 풀이는 교육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 몰라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다 전적으로 몰아주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 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8로 묶어주고 m제곱 더하기 n제곱에 x가 될 거고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y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한쪽으로 다 몰았을 때 나오는 더하기 16으로 묶으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16이 될 거라고. 이게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라고? 얘를 완전 제곱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을 해야 된다고. 근데 뭐 하다고요? 끔찍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이걸 완전 제곱을 딱 이쁘게 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탁 만들어서 여기다 얼마 넣을 거라고요? 마사 넣고 딱 0을 넣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보다 큰지 작은지 밝혀야 된다고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풀겠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뭘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이게 원인데 그 원을 어떻게 구하겠냐? 그 일직선상에 두 점만 딱 찾는 거야. 만족하는 거. 그러면 걔를 양끝점을 하면 뭐가 되겠다? 원이 될 거니까 그 원을 그려서 A가 안인지 밖인지 밝히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지금 얘가 더 커요. 얘가 지금 더 큰 거야. 그래서 얘가 더 커서 아무튼 요걸 만족하는 거죠. 요걸 만족하는데 누가 더 큰 거? n이 더 큰 거라고 했을 때 그 점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에 지금 B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일단은 안에 점이 하나 있을 거야. 몇 대 몇인 거. 마찬가지 얘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몇 대 몇? M 대 N인 점이 하나 있을 거라고요. 즉 여기랑 여기 얘가 이 PB 거리 쪽이 얼마가 되겠어? 요 크기가 얼마겠어? 요 길이가 얼마? 이쪽이 N, 이쪽이 M인 거야. 당연히 두 개가 항등식이려면 얘가 N이고 얘가 M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N 대 M인 거야. 됐어. 근데 누구 더 커? 지금 N이 더 큰 거야. N이 더 크니까 지금 원래가 얘가 지금 PB 쪽이 N. 그러니까 PB 쪽이 커. 이렇게 PB 쪽이 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N, 여기가 M. 말 그대로죠.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인데 이게 더 큰 거. 여기 점 하나 찍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여기가 N 대 M인데 누구 쪽이 더 길이가 길다고요? N이 큰 거야. P부터 B까지 거리가 더 멀고 PN이 더 짧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점이 어디 있겠니라는 거야. 이쪽에 있겠어, 이쪽에 있겠어 물어보는 거야. PB 쪽이 크고요. A가 작아야 돼. 그러면 P는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PB가 크고요. PA가 짧아야 된다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P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지금 n이고 얘가 m이 되도록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뭐?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딱 A는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면 하겠지. 근데 숫자면 하겠는데 이게 너무 하니까 이거를 좀 알아두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가 옛날에도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나는 단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계산을. 이 문제는 항상 그걸로 하는 내분점과 외분점 구해서 걔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원래 풀었어. 원래 옛날에 모든 문제를 이걸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이게 외분점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그 점을 다시 내분으로 구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문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빠졌어. 그런데 그거를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정석대로 풀려면 너무 어렵다.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시간상.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자. 내가 구하려는 항상 저 관계식은 원인데 그 점 두 개를 찾는 방법은 일직선상에서 해당하는 m 대 n의 내분점과 어떤 밖의점이라는 걸 찾아서 걔를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니은 같은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맞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진짜 해야겠죠? 진짜 해서 자, m이 3, n이 1일 때요. 원 위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은 4 더하기 5루트인지를 구하라 문제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방정식에다가 그냥 얼마를 넣으면 돼요? 3과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계산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3 넣고요. 1을 넣읍시다. 그러면 숫자는 할만하죠. 얘가 8x 제곱에 마이너스 8에다가 당연히 여기가 9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10 x에다가 더하기 여기도 당연히 8이 되겠죠. 8y제곱에 그리고 더하기 얘도 지금 얼마? 8 곱하기 16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행히 8이 전부 다 약분이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해놓고 우리는 요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가 되겠네. 그래서 완전 제곱해서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가 마16 더하기 25가 돼서 얘가 9가 되겠고 그래서 점피라는 것은 중심이 5,0 반진 길이가 3인 원위의 점이다. 그랬을 때 나머지 원위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의 최대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두 원까지 거리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원의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각각의 뭘 더한 게 답이겠다. 반지름을 더한 게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0,5가 되기 때문에 얘 거리를 구해보면 당연히 루트 25 더하기 25 루트 50 5루트 2가 될 거고 자, 각각의 반지름이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답은 4 더하기 5루트 2가 되겠다를 구해서 요 놈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기억이 틀리겠네, 젠장. 니은이 m이랑 n이 같으면은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것 같아. 나 지금 할 얘기 한 거야. 답이 기니디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억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이 틀려. 항상 원이냐? 아니죠. 아니야. 맞아, 미안. 자,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나도 하려고 했어. 딱 봤더니 원이 아닐 수가 있죠. 이 젠장. 자, 언제 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얘가 0이 될 때가 있겠죠? 같을 때. 알죠? 그래서 같을 때는 원이 아니겠네요. 기억이 틀렸네요. 그래. 내가 지금 하면서 느꼈어. 이 식을 자꾸 쳐다보니까 아닐 수가 있겠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숫자가 다를 때 하나가 크고 이제 하나가 서로 다를 때죠. m이 크거나 n이 클 때는 원의 방정식이지만 m과 n이 같을 때는 그 방정식을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이 아닐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이어다 보니까 맞죠? 그게 틀렸고 중간에 보다 보니까 식 보니까 계속 꺼림직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기억은 언제만 된다고요? 두 개의 크기가 다를 때. 알았죠? 두 개의 크기가 다를 때만 된다. 그렇죠?
자, 아무튼 요거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게 진짜로 나중에 이걸 써야지만 너네 시간을 절약해서 푸는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했던 것처럼 일직선상에서 그걸 하는 점을 두 개를 찾아서 걔를 하는 원이겠다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 알았죠? 생각은 해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60번은 선생님이 그냥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얘도 식 세우는 게 조금 오래 걸려서. 자, 무슨 얘기냐면 바다 위에 8km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 A, B의 각각 배가 한 대씩 위치해 있어. 두 배는 두 지점 A, B를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 경로로 이동을 하고 지점 A에서 출발한 배의 속력이 지점 B에서 출발한 배의 속력의 3배가 될 때 두 배가 지점 P에서 만날 때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당연히 이 문제도 이 글을 읽고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것 때문에 못 풀겠죠. 됐어요? 자, 바다예요. 점이 두 개, 여기 A, B가 있어요.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 얘도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만나겠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더 빠르다고요? A가 더 빠르다고요. 몇 배? 3배가 더 빨라. 그러면 A가 멀리 가고 B가 조금 가서 만나겠지라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에서 얘랑 얘가 만나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럼 이 길이비가 몇 대 몇이 되겠다? 3대 1이 되겠다라는 표현인 거라고요.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만나겠고, 뭐 여기서도 하면 이쪽이 가까운데, 뭐 이렇게 이제 만나겠다는 거죠. P에서. 3대 1이 되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엔 PA 대 또 PB가 몇 대면 3대 1인 점에 뭘 구하라는 거다? 좌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요 거리가 총 얼마큼 떨어져 있다? 얼마큼? 8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의 좌치식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가운데 지점을 0,0이라고 잡아놓고 A라는 점은 아까 구했나? 아까가 이건가? 잠깐만. 방금 위에 문제가 혹시 점이 이거냐? 그래서 얘가 3대 1이니까 식도 뭐 하겠어? 똑같겠죠? 아까 구한 식이 뭐였어? 나 까먹었어. 아까 구한 식이 뭐야? 넌 아무도 안 적었어? 아까 구한 식이 뭐였죠? 그 점이? 저거 안 적었어? 원의 맛이 뭐 나왔어? 아까 그거. 아까 했잖아. 이거 해서 정리했잖아. 뭐 나왔어? 아무도 안 적었어? 빨리 말해줘. 나 까먹었다고. 도와줘. 뭐 나왔어? 아무도 안 적었어? 이성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어? 디귿에 했던 P, 원의 방식. 그렇지. 이거였지. Y제곱, 문 9. 이거였지. 이거였잖아. 아까 그 방금 위의 문제랑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요게 나온다라는 거, 요거. 그러니까, 오케이? 이걸 또 하기 너무 힘들어. 알았죠?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원이 있어. 중심이 얼마고요? 5,0이고요. 5,0이고요. 반지의 길이가 얼마인? 3인 원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 5구니까 반지의 3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중심이 5,0, 반지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다라는 얘기야. 됐니? 그때 뭘 물어봤다고요? 이 원위의 점이 P인데요. 해당하는 이런 점 P에 대하여 해당하는 요 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고정인 거야? 밑변이 고정인 거죠? 당연히 뭐가 최대가 되면 돼? 높이가 최대면 되겠고, 당연히 높이는 요거겠죠. 요게 가장 큰 데가 되는 거 맞겠니? 그래서 좀 이따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삼각형의 넓이가 크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에 8 곱하기 얼마? 3이 돼서 답은 잠깐만. 8 곱하기 10이구나 멍청이.
그래서 1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못 풀겠지만 결국 이 문제도 이 거리가 얘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만나는 지점까지 거리가 3배가 되겠다.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아까 좌치를 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와서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최대가 되는 것을 구해줬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무튼 원의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직접 계산하려면 제곱하고 전개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한번 말을 좀 잘 이해해줘서 나중에 한번 활용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냐. 특히 이제 이 원의 방정식 파트도 결국엔 도형이죠, 도형. 이제 그림 문제들이라고. 선생님이 아무튼 이제 고3까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그림 문제에 아주 취약한 친구들이 있더라. 도형만 나오면 선생님 저는 못해요. 왜 못하니? 저는 어릴 때부터 못했어요. 어떡할까? 저는 안 돼요. 이러면 학교 시험에서 도형 나오면 무조건 안 푼 애들이 있다고. 그게 어떤 도형이든. 아무튼 이거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어려운 거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런 도형 문제 풀어보고. 근데 어려우니까 안 풀고 하다 보면 고3까지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실력과 상관없어요. 트라우마 싸움이에요. 트라우마. 자,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C1. 중심이 0,예요. 반진 길이가 2. 자, C2는 완전 제곱해서 식을 고쳐보면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5 더하기 16에 마 82야? 마 80? 잠깐만. 여기 4가 아니죠. 8이구나. 여기 8이죠. 그래서 여기가 64. 마 80.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89니까 얘가 9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5, 얼마? 8이 되면서 반진 길이가 얼마인? 3인 원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해놨을 거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x축의 점 A에서 원 C에 근한 접선의 접점을 P, 점 A에서 원 C2에 근한 접선의 접점을 Q. 그랬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을 때 요 놈의 누구 좌표 구하라? x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해야 될 거는 항상 그려야 될 보조선을 통해서 풀겠다는 거, 보조선. 자, 일단은 나는 구하고 싶은 게 요 놈의 x좌표니까 선생님 요 놈의 좌표를 a, 0이다라 그럴 거고 우리 목적은 저 a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접선이죠. 항상 원에서 접선 문제가 나오면 그 접점은 그 원의 중심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딱 하겠죠, 다들.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뭐 하겠니라고 하면은, 선생님 일단 이 반지름도 표시하겠죠. 얘가 3이고요. 얘가 2라는 걸 표시할 거야. 누가 봐도 이렇게 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거리도 일단은 표시를 해보면, 이 거리는 얼마야? 이 거리는. 요 거리는 얼마죠? 태우, 이 거리는 얼마죠? 마이너스 A. 맞죠? 마이너스 A죠? A 좌표는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야. 됐어요? 그러면 또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면 루트에 A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4가 되겠죠. 됐어? 우린 A만 구하면 목적이 끝나는 거 맞죠? 근데 얘랑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이쪽 피타한 거랑 이쪽 피타한 게 같다라고 하면 A가 나오겠다. 그럼 답이 나오겠다. 그럼 끝이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A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4에서 빼기 9랑 같아요. 저쪽 A 제곱 마이너스 4랑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결국엔 저 거리 같다를 이용해서 답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요거 그냥 풀면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 다 할 수 있죠.
두 개가 만나면 55는 a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10a는 넘어가면은 얘가 총 얼마야? 80인가? 마이너스 8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로 나눠서 5분의 42가 되겠다. 어디? a제곱 마이너스 4. 여기잖아. 좋아. 그럴 수 있지. 그래.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4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항상 이런 도형 문제들은 결국에 극복하셔야 돼요. 스스로. 맞죠? 뭐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나 아는 성질인데도요. 결국에는 스스로 이런 걸 자꾸 해봐야지만 고칠 수가 있더라. 어려운 건 아니잖아. 다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춥냐?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어요. 170번. 자, 170번 문제도 이 말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2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게 다 그런 문제들이야. 자, 해볼게요.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을 A. 이 원과 직선 Y는 KX에 두 교점을 각각 P와 Q. 그때 현 PQ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과 원점을 지나면서 길게 캔 직선 나왔으니까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서 풀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근데 항상 이 좌표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와 그림을 그지 안 그려도 풀 수가 있는 문제를 또 구별하는 것도 막상 시험 때 되게 그 시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정확하게 그려서 푸는 거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알았죠? 이거는 좀 그려놓고 풀겠다라는 생각. 자, 근데 반지름이 얼마인 원? 5인 원이기 때문에 좀 크게 그려야겠죠. 미안해. 위에다 좀 더 그려야겠다. 야, 좀만 위에다 그릴게요. 자, 중심이 마이 콤마 3, 마 3, 그리고 반지름이 5인 원. 자, 그럼 원이 뭐 요렇게 정도가 그려질 거예요. 에이씨. 다시. 원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 점 여기 알겠지만 얘부터 얘까지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4밖에 안 되고요. 5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를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그림은. 자, 그랬더니 여기를 점을 지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y는 kx의 원점 지나 어떤 직선이 있다고 쳐봐.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봐. 얘가 y는 kx야. 그랬을 때 요 점이 p. 이거 그림이 안 돼 지금? 이 그림은 틀린 거야. q라고 했을 때 지금 얘 길이랑 현이 요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점,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이 현과 얘까지 거리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는 어떤 이 직선이 있겠지. 됐어요? 그때 그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뭔지 알아요? 요거가 거리가 아니 다시 말 잘못 읽었죠. 뭘 맞다 그래. 다시 문 잘못 했잖아. 다시 뭐 현의 길이가 최소. 이 멍청이네. 현의 길이가 최소다. 다시 뭐 현의 길이가 최소. 현의 길이가 최소야. 즉 이 거리가 가장 짧은 때 A, PQ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이거 길어 짧어. 이 길어. 가장 길 때는 언제야? 가장 길 때는 이 현의 길이가 가장 길 때는 언제야? 그렇지. 언제? 그렇지. 언제? 지름일 때, 원의 중심일 때겠죠. 이게 가장 길겠죠. 이때 가장 길겠죠. 가장 짧을 때 언제야, 그럼 유서? 가장 짧을 때 언제인 것 같아? 느낌상. 너 느낌을 얘기해봐. 가장 짧을 때 언제인 것 같아? 현의 길이가 짧을 때. 네 느낌.
이 직선을 이렇게 막 돌릴 거 아니야. 원이랑 만날 거 아니야. 걔네가 짧을 때 모르겠으면 내가 설명할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 현의 길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얘 중심부터 여기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수직 뭐가 된다? 2등분 되겠고 그럼 이 거리의 2배가 되는 게 요 현의 길인 거야. 알아들어? 그러면 얘가 가장 짧을 때를 구할 거죠. 그런데 이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죠.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안 변하는데 얘가 가장 짧으려면 얘가 가장 뭐 해야 돼? 길어야겠죠. 얘가 가장 길다라는 것은 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어야 돼. 이 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거리가 요만큼이야. 근데 가장 뭐하게 그려야 돼? 직선의 거리를 멀게 그려야 돼. 언제 가장 먼저 알아? 언제 가장 멀겠어?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멀겠어? 이게 요렇게 그릴 때가 가장 멀어요. 못 알아듣나? 얘는 거리가 0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하면 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그럼 얘가 가장 뭐 해야 돼? 멀려면 얘 가다가 쫙 요거랑 딱 수직이 되도록 그어야 돼. 얘보다 살짝 틀어지면 더 뭐해지는 거야. 다 가까워지는 개념 알겠어요? 다 가까워지는 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 될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PQ를 딱 잡을 때가 얘가 가장 멀 때가 되는 거라서 우리는 요 이제 삼각형의 뭘 구하라는 문제다. 둘레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끝났죠. 이 거리가 가장 먼 거고 얘 거리는 원점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9 더하기 4니까 13이 될 거고 얘는 원의 반지름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 점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12, 2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5 더하기 5 더하기 4루트 3이라고 해서 총 10 더하기 4루트 3이 만족하는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나? 어?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이런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과 얘가 가장 멀려면 요렇게 될 때가 이 거리가 가장 멀 때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내주는 문제겠더라. 자, 이번에 174번이고요. 자, 이런 걸 물어보네요. 자, 그림과 같이 원위의 점 A가 마3, 마이너스 2 자, B가 2, 마이너스 3과 원위의 점, 임의의 점을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라는 것은 이미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최대가 돼야 된다?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이 현부터 가장 원위점 중에 먼 점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랑 가장 먼 점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얘랑 뭐한 직선을 그려야 되냐면 평행한 직선을 그리다가 이 원하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점이 가장 뭐한 데라고요? 이 현부터 가장 먼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이때 높이를 구할 거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러면 얘랑 뭐한 직선? 평행한 직선이다.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의 최대값은 해당하는 요 점과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요 직선에다가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얘가 결국에는 원의 접선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가면 일단은 원의 중심을 한번 무조건 지나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마찬가지 요 직선으로 쭉 떨궈서 결국에는 요렇게 수직에 원의 중심을 지나치는 요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다. 알아? 저게 가장 먼 거 알겠어? 자,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라 그러면 다 얘는
이 원의 반지름에다가 이 거리를 더하는 게 요놈의 최대 거리가 되겠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루트 여기가 13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뭘 구해줘야 된다? 거리를 구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는 얘가 지금 두 점이 나왔는데 얘가 수직 2등분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구해서 이 점부터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점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얘는 두 개의 중점으로서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당연히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이 거리라는 것은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돼서 루트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5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루트 4분의 26 이렇게 돼서 얘는 총 2분의 루트 26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밑변을 구할 거고, 다음에 밑변은 AB 길이가 밑변 길이니까 또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빼고 제곱 25 더하기 빼고 제곱 요렇게가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 어디 4분의 1. 왜? 좋았어. 다들 오늘 한 번씩 좋아. 태클 걸어. 좋아. 자, 그러면 이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루트 26에다가 해당하는 높이는 저 반지름 루트 13하고요. 지금 구했던 저 점과 요 거리 2분의 루트 2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계산하게 되면 루트 26하고 루트 13이 만나면 13이 나오면서 2분의 13 루트 2랑 더하기 여기가 4분의 26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로 나누면 2분의 13이 돼서 결과적으로 2분의 13으로 묶어서 1 더하기 루트 2라고 구하는 문제다. 얘도 정말로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해당하는 이 밑에 현이 주어졌을 때 얘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여라. 그놈은 결국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리다가 원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 즉 접점으로서 해당하는 여기가 가장 먼 점이 되겠다라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다. 알겠죠? 그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와.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 어떻게 구하죠? 이 점은? 그렇죠. 이 점 어떻게 구해? 이 점은 요 직선을 구해야겠죠? 요 직선은 얘랑 수직이면서 얘 중심을 지나는, 또는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얘랑 수직이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직선과 원의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알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점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아무튼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그렇죠?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178번. 자, 178번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A, B와 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C, D에 대하여 C마 A분의 D마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일단은 저게 또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저 글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항상 그림을 먼저 그려야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왼쪽은 마이너스 2, 0을 지나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중심이 4, 얼마 1을 지나면서 1인데 왜 여기 있어? 중심이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지는 거고요. 얘는 중심이 4,1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또 2인 원을 그려라.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니까 얘는 좀 크겠죠.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을 그려주세요. 자, 그래서 다들 그림 정도는 충분히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자, 이제 우리 뭘 거냐면
자,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여기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C마 A분의 D마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다. 자, 당연히 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는 것을 나눈 거라는 것은 우리는 일명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P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 있는 거고 Q라는 건 여기 어딘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값 중에 가장 뭐한 걸 구하라는 거야? 큰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것을 점점점 가파르게 해서 가장 가파른 데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고 언제 가장 가파르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해당하는 요 직선이 얘랑당 얘랑도 얘는 위쪽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그릴 때 요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팔라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뭔지 알겠어요? 여기보다 더 가파른 게 있을 수가 있니? 라는 거죠. 없겠죠. 얘가 가장 가파를 때가 되는 거겠죠. 한 점을 고정을 해서 움직였을 때 가장 가파르려면 뭐가 접해야 된다. 요 점을 고정을 가장 가파르려고 해도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할 때가 우리는 가장 가파를 때가 되는 거다. 자, 그때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이 직선에 노란색 직선에 뭘 구하세요?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풀이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진짜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해당하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과 해당하는 도형의 성질, 일명 닮음 같은 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요 기울기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즉, 첫 번째 방법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니까 y는 그냥 ax 더하기 b라 그런 다음에 a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가 되는 거야. 저희랑 저희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랑 지금 접하는 거니까 얘랑도 접하는 거니까 이 직선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 2가 되는 거라 마찬가지 이 점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 1이 되는 그런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해당하는 A, B를 구함으로써 저 A를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다.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도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면 ax-y 플러스 b는 0과 우리는 몇 콤마 몇 가지 거리 4,1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고 또 ax-y 플러스 b는 0과 해당하는 마이너스 2,1까지의 거리가 이번에 1이 되는 그것을 구해보면 얘는 2가 되겠더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a제곱 더하기 1에 여기가 절대값의 4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 여기는 1이 될 거다. 루트에 a제곱 더하기 얼마? 1에다가 절대값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겠다를 이용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여기는 2루트 요거 곱하면 여기가 2루트고요. 여기는 여기다 곱하면 그냥 루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 루트 길이를 갖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요 놈에다가 몇 배 한 거, 요 놈이 루트 이거니까 얘에다가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랑 얘랑 같다라는 식이 나와서 이 절대값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같아요. 절대값 4a 마이너스 1 플러스 b랑 같다를 구해주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길이 같다를 이용한다면 식이 두 개가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나? 이게 루트 a제곱 더하기 같고요. 여기가 2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요거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딱 넣게 되면 요 놈의 2배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다들 알죠? 자, 그러면 그냥 갖다 마이너스 붙여갔다. 어느 쪽이겠어? 그냥 갖다라고 쪽에서 마이너스 붙인 쪽이겠어? 마이너스 붙이면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a가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 맞아요? 보여요? A가 날아가요. 그럼 그쪽이겠어? 아니겠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갖다. 자, 그냥 갖다를 쓰면 마이너스 4A 그냥 갖다 마이 더하기 2B는 4A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될 거고 자, 계산하게 되면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8A고 이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얘가 8A 그리고 왼쪽으로 다 넘어가면은 왼쪽 넘어 얼마야? B가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야겠다. 숫자를 일로 넘기면 8a 더하기 1은 b가 되겠다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가볼게. 그리고 요거랑 식 하나 더 하자. 마이너스 붙인 것 같다. 그럼 마이너스 이쪽에 붙이면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일단은 여기가 날아가겠고, 그러면 여기는 3b가 3이 나와서 b가 1이 되겠다. 자, 일단 이쪽을 먼저 해보자. b가 1이면은 b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b에다 1 여기다 집어넣자. b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날아가겠고, 그러면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1은 절대값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1은 4a제곱이 돼서 괜찮은데 얘가 3a제곱이 되겠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만 우린 구할 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거다. 그럼 b가 1인 거야.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의 b값이 y 절편인데 여기가 1이 되겠고 해당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맞겠네. 그래서 요 놈의 답은 루트 3분의 1이 답이다라고 일단은 구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봤더니 요쪽이 더 지저분하거든요. 하려고 했더니 얘를 지금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해서 a 값을 구하는 게 너무 더 지저분하더라. 그러니까 요쪽이 맞다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답은 첫 번째는 해당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싫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냥 냅다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도형을 중학교 때, 너는 내접선, 외접선 이런 거 들어봤냐? 원에서. 아니, 물어보는 거야. 너네 원 안 배워? 중학교 때? 배우죠, 배우죠. 두 원에 내접선, 외접선. 그런 거 안 배우냐? 내접선, 외접선? 아, 분명히 누군가 알 건데. 성인 알지? 내접선, 외접선, 원에. 중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우나? 그래. 좋아. 안 배운다고 치자. 다시 내가 중학교로 가봐야지 알겠어, 진짜. 자, 그래서, 자, 요 놈의 뭘 구할 거냐면, 기울기를 선생님이 뭘로 구할 거냐면, 도형의 닮음 이런 성질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지금 요렇게 그리고요. 지금 요렇게 그린 상태에서 해당하는 요 두 중심을 이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2와 1인 거고요. 해당하는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막꼭지각 이런 거 알지? 막꼭지각. 그러면 얘는 알겠지만 각 두 개랑 여기 각 두 개 실제로 각 세 개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인 삼각형이고요. 그 닮음 비는 당연히 몇 대 몇이냐라 그러면 1대 2인 닮음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닮은 비가 1대 2가 되겠고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 거리가 총 얼마냐면 6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거리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은 당연히 1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리가 곧바로 2가 되고 딱 4가 되는 지점, 즉 Y축 위에 요 점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목적은 뭐냐면 해당하는 이 직선에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기울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해당하는 지금 요 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려서 해당하는 얘분의 딱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 길이와 얘 길이를 구해서 선생님이 요거 분의 요거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 문제 끝났죠? 해당하는 지금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됐어요? 아, 근데 젠장. 이게 4가 2니까 특수각이네요. 삼각함수. 삼각비죠? 4이면 당연히 이게 몇 도야? 60도. 알아 몰라. 60도. 삼각비 알죠? 2대 60도고 여기에 몇 도? 30도죠. 자, 너네 30도의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다. 이런 거 들어봤니? 탄젠트 30도는 얼마지?
제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진짜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라 그래서 얘랑 거리가 2고 1이 되는 공통인 직선을 진짜로 구하거나 이런 어떤 도형의 성질, 지금 뭐 닮음이라던가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만약에 이게 특수각이 아니었으면 선생님은 또 요놈의 거리를 구해서 이게 제일 유명한 삼각형이라 그랬죠. 해당하는 직각에 대해서 닮음인 삼각형으로 해당하는 요거분의 요거를 또 요거분의 요거로 아마 이렇게 답을 내줬을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더라. 자, 하나만 더 하고요. 4단원 쪽에 스텝 1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고요. 179번 문제. 좌표 평면의 원과 함수 y는 k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마찬가지로 또 똑같죠? 그려야죠. 그려야지만 풀 수가 있겠다. 그립시다. 완전 제곱합시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4 더하기 16 마이너스 20이 되는 게 아니라 36.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놈을 그림을 좀 정확하게 또 그려봐야겠네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면 중심이 2, 지금 6이고요. 반지의 길이가 루트 21호는 이런 식 정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2루트 5. 됐어요? 자, 얘랑 저 y는 k 절대값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너네 k 절대값 x 그릴 수가 있니라고 물어보면 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절대값 x에다가 k 배를 한 거니까 k에 따라 좀 더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개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k가 크다라 그러면 미나야 좁아져 넓어져? k가 크면은 k가 크면 좁아져 넓어져? 좁아져 넓어져? k가 크면 태우야 좁아지죠. 그래서 k가 무지하게 크다라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좁아지는 그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알겠지만 얘는 아니죠. 두 점이 맞아요. 몇 점이야? 4점 만나는 겁니다. 두 점만 날려면 K는 점점점 뭐해져서 작아지면서 얘가 뭐해져서 벌어져야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순간부터 딱 두 점에서 만나냐면 벌어지다가 왼쪽에서 처음으로 뭐 하겠어? 접하겠죠. 그럼 얘 때보다 더 뭐 해야 돼? K가 더 뭐해져야 돼? K가 더 도와줘. K가 더 뭐해져야 돼? 작아져야겠죠. 됐어? 언제까지 작아져야 되는데 라고 하다 뭐 벌어지다 뭐 보여요? 어디까지? 보여? 요쪽 벌어질 때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K값 2개 구하면 되겠죠. 여기 접할 때랑 여기 접할 때 K값을 2개를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다. 요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y는 kx고요. 얘 직선의 방정식 이름은 y는 막 kx죠. 그래서 우리는 kx랑 2,6까지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는 k와 마찬가지 y는 막 kx랑 2,6까지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는 k들을 구해서 요 k보다는 크고요. 요 k보다는 작다를 이용해서 답을 내주면 끝나는 거가 되겠다. 답 냅시다. 그래서 kx-y는 0과 몇, 2,6까지의 거리와 자, 저걸 넘겨서 kx 더하기 y는 0과 2,6까지의 거리가 2루트 5가 된다. 2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에 해당하는 여기가 k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의 2k-6이 되겠고 여기도 2루트 5가 됩니다. 여기도 루트에 k제곱 더하기 1과 해당하는 절대값의 2k 플러스 여기가 6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곱해서 양변을 제곱을 때리면 20 k제곱 더하기 1은 얘가 4k제곱 마이너스 24k 더하기 36이 되겠다. 자, 계산을 4로 한번 슬쩍 나눠주고요. 5가 되고요. 4로
고요. 4로 나누면 6이 될 거고요. 4로 나누면 9가 될 거고요. 4K제곱에 더하기 6K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로 한번 슬쩍 나눠주고요. 2가 되고요. 3이 되고요. 2가 돼서 여기는 2와 1에 여기가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K는 얼마거나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림상 양수가 되는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계산하면 얘는 뭐만 다르겠니? 저식하고 요 중간에 부호만 다르겠다라는 거야. 보여요? 부호만 다를 거니까 여기가 그냥 막 K가 되는 것 뿐일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딱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K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K는 얼마보다?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다가 돼서 두 개의 곱이 1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당하는 저 y는 k 절대값 x라는 게 원점에서 v자 그래프가 k에 따라서 벌어지고 좁아짐에 따라서 항상 두 점에서 만날 조건에 마찬가지로 2차함수 문제도 그랬잖아. 뭔가 딱 접하는 순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 접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답을